때는 조선 중기 새벽 안개가 강물을 따라 피어오르던 충청도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강물은 비단결처럼 고요하게 흐르고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큰 대감댁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청년 박서준은 동이 트기 전 강가로 나가 몸을 단련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우직한 성품과 다부진 체격을 가진 성실하기로 소문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강변을 걷던 서준의 눈에 물 한 개 사이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에 떠내려온 나무 토막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서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변 한쪽에 한 여인이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허름했지만 곱게 지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온몸은 차가운 강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괜찮으시오. 서준은 놀라 급히 그녀의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을 뻗어 코밑에 대보자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다행이다. 안도한 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을 머금은 옷 때문에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우선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 서준은 서둘러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그의 어머니가 막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준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등에 업고 있는 그 처자는 누구이며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 이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는지 온몸이 젖어 있어 그냥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우선 데리고 왔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고운 이목구비와 기품 있는 모습에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쩌다 이 고운 처자가 강물에 빠졌단 말이냐? 가엾어라. 어서 안으로 데려가거라. 어서. 모자는 힘을 합쳐 그녀를 방으로 옮기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온기를 더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어붙은 손과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은 미약한 신음소리를 내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과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디입니까?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마을의 작은 주막이지요. 아가씨께서 강가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발견하고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은 눅눅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군요. 송구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서준의 어머니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 정신이 드는구먼. 우선 이것부터 들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기운부터 차리시오. 여인은 주저하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끈한 주기 속으로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그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여인이 내내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떠돌이라기엔 말투가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졌지만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서준이 대감댁으로 일을 나가기 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가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다.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딱히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일단 여기서 몸이라도 추스르게 해야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서려다 자신도 모르게 방안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앉아 어제보다는 나아진 얼굴로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준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여인은 주막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일을 돕는 그녀의 모습에 주막 손님들도 서준의 어머니도 그녀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난 후 서준의 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다면 내 사연을 들어볼 수 있겠느냐? 처음엔 도망 노비인가도 생각했지만 너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다. 수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하시던 직관이셨습니다. 저는 귀양 가신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직관이라니. 궁궐에서 왕실의 맷자리를 보는 그 직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왕실 종친의 맷자리를 보셨는데 다른 직관들이 그 터를 두고 흉지라고 모함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허면 내 아버지가 본 곳이 정말 흉지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왕실에서도 손꼽히는 풍수 대가셨습니다. 그곳은 분명 명당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이 그 터에 몰래 소의 피를 묻어 비가 내리자 흙이 붉게 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다른 직관들이 땅이 저주받았다며 흉지라고 고했고 아버지는 결국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억울한 일이.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시니? 귀양을 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강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너를 밀었다고? 네.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자의 얼굴을 본 것 같지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진실을 아는 저까지 없애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준의 어머니는 수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실 문밖에서 일하던 서준 역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수연아, 고생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주막에서 함께 지내자.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서준이랑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살자꾸나. 정말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 서준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던데 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참 착하고 순박한 아이란다.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수연은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주막의 진짜 가족이 되었고 서준과 수연 사이에는 풋풋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는 최 대감님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악몽을 꾸신다고 합니다. 또 그 꿈을 꾸셨단 말이냐? 장마철만 되면 어김없이 꾸는 그 꿈을.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수연은 모자의 대화를 듣고 바늘을 멈췄습니다. 서준님, 그 대감님이 어떤 꿈을 꾸시기에 그러시는 건가요? 몇 해 전부터 장마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춥고 괴롭다며 가슴을 치신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무언가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대감님의 할아버지 묘가 이 마을 산중턱에 있습니까? 맞아. 산중턱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마철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면
묘지에 물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들었다고. 네, 산중턱에 있는 묘는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해져 아래로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는 그대로 있더라도 땅속의 관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서 대감님께 알려야겠구나. 수연아, 내가 어찌 이런 것을 아느냐? 어릴 적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일 뿐입니다. 서준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대감님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준은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대감은 조정에서 이조판서까지 지낸 강직한 인물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도착했을 때 대감은 안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대감마님, 머슴 서준이 인사 올립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급히 찾아왔습니다. 서준은 수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대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맷자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였느냐? 그 말을 한 여인이 풍수를 아는 자란 말이냐? 네, 대감마님. 어릴 적 부친께 풍수를 배웠다고 합니다. 좋다. 지금 당장 그 여인을 만나봐야겠다. 어서 너희 주막으로 안내하거라. 잠시 후 주막에 도착한 대감은 일을 하던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감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할아버님께서 매년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분명 묘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산소가 있는 곳의 지반이 약해져 관이 떠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짐작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좋다. 지금 당장 묘소로 가보자. 대감과 서준, 수연, 그리고 몇몇 하인들은 산중턱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안개 낀 산길을 한참 오르자 묘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은 묘소와 주변 산세의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 땅을 보십시오. 여기 지반이 약해진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묘 아래쪽으로 물길이 흐른 자국이 보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파묘를 해봐야겠구나. 여봐라, 어서 땅을 파보거라.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대감마님. 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어찌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대감은 경악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묘소 아래 비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근처로 관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파보십시오. 하인들이 다시 땅을 파내려 가자 곧 단단한 나무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감 할아버지의 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손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꿈속에서 이리 말씀하시려 했던 것이었군요. 대감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새로운 맷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산세가 완만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이 진정한 명당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장하시면 할아버님께서 편안히 잠드실 것입니다. 과연 내 말대로 이곳은 안정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바로 수연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악한 눈매의 직관 조민식이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겠다며 마을 사또와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대감마니.
일전에 말씀드린 대감마님 선산에 있는 땅을 사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조민식과 함께 온 자 중 하나가 수연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째서 살아있는 것이냐? 조민식도 그제야 수연을 발견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강석 대감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방금 무엇라 하였느냐?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것이냐? 수연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민식. 나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대감마님, 저는 저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자는 제 아버지가 찾아낸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땅에 소피를 묻어 흉지로 조작했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저를 없애기 위해 적이 저 자를 시켜 저를 강물에 밀어넣었습니다. 뭐라고? 그 땅이 흉지가 아니었단 말이냐? 나에게는 그 땅이 쓸모없는 흉지라며 자신에게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연의 폭로와 대감의 분노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감의 하인 하나가 조민식이 사려던 땅에서 소피가 묻힌 흔적을 발견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봐라. 저 간악한 놈들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감히 왕실을 기만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조민식과 그의 수하들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밝혀져 파직을 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수연의 아버지 역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화창한 어느 날 최 대감이 서준의 주막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내 덕분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게 되었다. 어젯밤 꿈에 할아버님께서 나타나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 하시더구나. 대감은 서준과 수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아, 너의 충직함과 수연이의 지혜에 내가 큰 빚을 졌다. 조민식이 노리던 그 명당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곳에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은 내 할아버지의 선물이기도 하다. 서준과 수연은 깜짝 놀라며 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서준과 수연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대감이 선물한 명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마음과 올곧은 행동은 결국 복으로 돌아오고 거짓과 악행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